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이기정 강사입니다. 요즘 메타버스란 단어를 쉽게 접하실 텐데요. 여러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 중 특히 게더타운이라는 프로그램이 최근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D 기반의 게더타운과 3D 기반의 모질라 허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 프로그램들을 알려드려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야에 잘 접목하여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들을 다루기 전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와 컨텐츠에 대해 알아보고요. 게더타운과 모질라 허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이 트렌드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란 말은 2007년 미국의 린든 랩사의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게임을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란 존재를 통해 인간이 영위하는 생활 모든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임인데요. 생활을 비롯해 파티 문화, 취미 활동, 경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메타버스와 아바타란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 게임 제작자인 필립 로즈데일은 이 게임의 아이디어를 다음 소설에서 얻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1992년, 29년 전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러쉬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서 볼 부분은요. 메타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내용인데요. 양쪽 눈에 2킬로 픽셀의 해상도다. 영상을 1초에 72번 바뀌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고글 같은 도구에 스피커까지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은 현실화되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서는 가장 판매량이 높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모델의 스펙과 일치합니다. 놀라운 우연이죠. 여기에 보시면 해상도도 2K, 화면 재생빈도 1초에 프레임이 지나가는 횟수를 말하는데요. 72번의 화면 재생 빈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는 2014년 페이스북에서 인수한 가상현실 하드웨어 제작사인데요. 이후에 페이스북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왔는데 별로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출과 그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플랫폼의 발전도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의 기술력의 발전으로 가상현실 체험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시 생산되면서 이 시장은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가상현실을 본 그때와는 지금 또 다른 분위기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마블이라는 게임 회사의 존 라도프라는 CEO는 메타버스가 다음과 같이 메가 트렌드적인 요소가 있다고 정의를 했어요. 경험, 발견, 창작자 경제, 공간 컴퓨팅, 탈중심화, 그리고 휴먼 인터페이스, 인프라 이렇게 총 7가지의 요소가 있고 메타버스는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전 세계 시총 기업들의 이 메타버스 시장의 투자 방향성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개념은 학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한 합성어로 디지털화된 지구, 디지털상의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가상의 세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산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타버스를 미국 비영리 기술연구단체에서 2007년도에 크게 4가지의 분야로 나누어 개념을 정의했는데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현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잘 서술한 김상균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세상은 증강현실. AR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컨텐츠가 띄워지는 것들을 증강현실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켓몬고나 아람브라 궁전의 드라마, 증강현실을 컨텐츠로 해서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강당 안에서 이 커다란 고래 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구글에 동물을 검색해서 그 동물을 교실 바닥으로 불러들이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AR 증강현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프 로깅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소셜 분들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남기는 것까지. 처음에는 텍스트 기반이었다가 점차 이미지 기반으로, 이제는 동영상이 대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아바타를 활용하는 단계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3D 사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서는 호라이즌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3D 아바타를 통해서 세계를 경험하게끔 합니다. 또 나이키의 운동 기록도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은 미러월드, 거울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실에 내가 있고 그 거울에 비친 내가 있는 것처럼 현실에 있는 가게가 인터넷상에 그대로 있는 것. 택시 정류장에 굳이 나가서 택시를 잡지 않아도 카카오 택시에서 택시를 불러서 이용 가능한 것처럼 배달의 민족에서 식당의 메뉴를 스마트폰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구글 어스, 네이버 지도처럼 현실의 기술에서 온라인상으로 그대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고요. 네 번째 세상은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가장 큰 개념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완전히 현실과 차단된 새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공현실이라고도 하고요. 사이버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네 가지 개념 이외에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혼합현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혼합현실을 MR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XR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콘텐츠는 현재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테마파크 같은 데서 놀이용으로 우리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메타버스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란 세계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상세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게임,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가 있는데요. 이 게임상에서 파티 문화를 통해 유명한 래퍼들이 공연을 하고 BTS도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공간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계에서도 MZ세대를 포용하고자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선거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브랜드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도 산업안전교육이나 실제로 경험했을 때 안전하지 못한 일들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타버스가 AI 기술과 만났을 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대표적인 것이 가상인물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루지라는 가상 인플루언서는 신한금융그룹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현재 TV 홈쇼핑까지 광고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가상 모델은 광고업계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활동에 굉장한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에서도 유명한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K-팝 아이돌 시장까지 가상 아이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 세계 속의 캐릭터, 특히 게임 같은 공간 안에 등장하는 어떤 요소, 오브젝트들, 아바타들을 예전에 구축하려면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래픽 전문 기술자가 아닌 저 같은 일반인도 쉽게 몇 시간 만에 가상인물 아바타를 실제적인 느낌으로 구현하는 기술 엔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구현 프로그램은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만든 건데요. 수질한 배우를 비슷하게 제작해보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약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제 코드 높이고요. 헤어스타일이나 눈 모양,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다양하진 않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실제 물리적 세상에서 자동차가 직접 도로주행을 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쌓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하죠. 가상현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주행 기술을 축적해서 실제 물리적 세상에서 기술 구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AI 기술이 메타버스 세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는 현재 이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순천향대 VR 입학식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청와대 총청 행사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가상 미러월드처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전남대에서도 가상 캠퍼스, 또 제페토에서는 네이버 신입사원 연수를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했습니다. 또 요즘은 채용 행사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립과학관에서는 과학관 교육 활동도 메타버스에서 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 에듀 서포터즈 발대식도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통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도구로도 다양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 또 문화적인 체험, 개발 이쪽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소통의 필요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소통 욕구와 더불어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해짐으로써 또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개의 플랫폼, 게더타운과 모질라 허브, 이 두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게더타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청년 3명이서 사업을 한 회사인데요. 화상회의 플랫폼에 어떤 메타버스적인 요소를 결합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화상 채팅과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다운로드에 없던 설치 없이 웹에서 가능한 그런 큰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로 활동할 내용은 일단 접속해서 그 안에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료 같은 것을 공유해서 볼 수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질 수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25명까지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세요. 그런데 25명 이상이 되면 여기 보시면 한 사용자당 $7입니다. 25명 이후부터 26명부터 $7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6 곱하기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5명으로 무료로 사용하시는 걸 좋겠죠. 그리고 게더타운에 입장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모바일 버전은 베타 버전이라서 기능이 몇 가지밖에 구현이 안 돼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PC에서 크롬으로, 사파리도 됩니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됩니다. 크롬에서 입장을 해주시고요. 동시에 갑자기 많은 인원들이 입장하면 약간의 버퍼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감상하실 때 만약에 약간 로딩되는데 속도가 걸린다 하면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간 입장 전, 예를 들어서 그냥 오프라인에서 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줌을 수업하면서 게더타운을 입장하는 경우에는 줌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게더타운에서 입장을 해주셔야지 하울링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게더타운 사용법은 크게 조작법과 대화하는 방법, 쪽지 보내는 걸 3가지를 말씀드리면, 조작법은 여러분들의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로 이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화살표로 움직이시고, 고스트라는 모드가 있어서 내가 어떤 다른 아바타, 상대방 아바타의 옆을 지나갈 때 그 상대방 아바타가 나를 막고 있을 때 아바타를 지나갈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G를 누르고 그 상대방을 지나가면 아바타가 투명하게 바뀌면서 상대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벽이나 책상 같은 것은 이 G를 눌러도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어떤 물체가 형광색 테두리를 띠면서 빛나면서 X키를 누르라고 작은 멘트가 뜹니다. 이때 X키를 누르면 그 물체 안에 트렌치와 저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아바타와 대화하는 방법은 내가 그 근처로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쪽지 보내기 기능이 가능한데요. 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만 보내거나 아니면 모두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한 사람만 콕 집어서 특정인에게 보내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더타운을 입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으로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입니다. 자, 여기 상단에 웹사이트 주소는 gatgr.town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하시고요. 이제 사인업을 해보십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때 구글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아이디로 입장을 하시면 이제 입장을 하실 때마다 이메일을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시기 때문에 가급적 구글 계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의 아바타를 어떤 모습으로 꾸밀 것인가 먼저 아바타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액세서리나 옷을 선택을 하셔서 컬러도 바꾸시고, 네, 그리고 신발도 바꾸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하신 다음 넥스트 스텝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캐릭터의 이름을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피니쉬를 누르시면 아바타 세팅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니싱 편집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템플릿을 고를 수 있는 화면인데요. 내가 공간을 만들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교환을 제작을 하려고 하실 때 템플릿에서 고르시잖아요. 어떤 템플릿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게더타운도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간과 비슷한 게 있다면 여기서 골라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오피스, 시즈널, 익스피리언스, 소셜, 컨퍼런스, 에듀케이션 이렇게 타입별로, 상황별로, 공간별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저희는 에듀케이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6개의 템플릿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클래스룸 라지 사이즈가 있고 클래스룸 스몰 사이즈가 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 피플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 공간에 대략적으로 몇 명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클래스룸 스몰을 해서 한 2명에서 25명 정도 들어갈 이 공간을 선택하겠다 하시면 이걸 딱 선택을 하시면 좌측에 이런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 공간의 템플릿을 선택을 했고 이 공간의 이름 그리고 난 이제 얘를 정말 만들 거야 라고 속성을 설정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네임 이름을 정해 볼게요. 여기서 LEDKRJNG 여기서 다른 뭐 느낌표나 이런 것들 입력 안 되고 한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룸 이렇게 만들 거고요. 바로 밑에 있는 이 패스워드 프로젝트는 이제 내가 이 방에 입장을 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고요. 나중에 여기서 설정을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 없이 할 거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것을 어떤 공간으로 쓸 것이냐 해서 저는 이제 클래스룸으로 쓸 것이다. 여기서 이 항목을 선택해 주셔야지 이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이 공간을 만드는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카메라를 사용하신다 허용을 누르시면 되겠죠. 단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혹시 줌에서 수업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경우라면 여기에서 마이크를 쓰시면 하울링이 굉장히 크게 발생해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는 지금 이것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단하시면 이렇게 차단했다라는 경고문이 뜨고요. 만약에 오디오만 키겠다 하시면 요거를 켜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에디트 캐릭터를 다시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이 에디트 캐릭터 누르시면 되고요. 바로 방으로 들어가시겠다 하시면 이 초록색 버튼 조인 더 게더링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뜨는 이게 바로 튜토리얼입니다. 이 튜토리얼은 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사용 설명서인데요. 자, 스킵 하겠습니다. 스킵 튜토리얼 누르시면 바로 내가 아까 골랐던 그 템플릿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움직이는 것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키보드에 있는 위아래 화살표 방향 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간을 움직이실 수가 있으세요.
게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가면 이렇게 막힙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물체에 갔더니 물체에 노란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여기 까만색 박스에 Press X the use the 이거를 X키를 누르라고 하죠. 그럼 이 화이트보드를 이용할 수 있대요. X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보드 기능이 들어가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거는 나 혼자만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 작업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나가실 때는 상단 우측 상단에 X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동도 하고 이 공간에 가서 어떤 콘텐츠도 보고 이렇게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누구 만난다면 제가 그 사람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싶을 땐 G를 누르고 통과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면서 그 사람을 위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Z키를 눌러보시면 이 캐릭터가 춤을 춥니다. 하트를 뿅뿅 뽑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1번 누르시면 네,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도 여기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하단에 있는 메뉴부터 볼게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캐릭터 모습이 있으시죠? 이 캐릭터 아바타를 클릭하시면 다시 재편집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편집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름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성함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입장을 할 때 학생들이 학생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편집해서 학반 번호 이렇게 이름을 수정을 해주세요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방에 나가실 수도 있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리스판이라고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은 뭐냐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 입장했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요. 이기정이라는 이름 여기 하단에 있는 동그란 메뉴 바 중에 있는 걸 누르시면 리스판이라고 있는데 내가 처음 들어온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모 칸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상태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이쪽 편에 상태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미니맵을 눌러보시면 병풍처럼 생긴 미니맵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 공간의 전체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위치에 있고 이 공간은 요만한 사이즈의 이런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X에서 닫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것은 스크린 쉐어, 줌에서 화면 공유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난 화면 공유를 이렇게 또 하겠다. 오디오도 같이 공유하겠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아까 제가 번호를 눌렀을 때 감정 표현하는 그 이모티콘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모티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게 바로 여러분들의 화면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키웠다가 한 번 누르면 커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작아집니다. 제가 다른 사람 누군가 가까이 접촉을 하면 이 화면이 상단에 뜨면서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얼굴도 보여주고 목소리도 들리게 그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좌측 편에 있는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하단에 여러 개의 그 사람들의 아바타들이 막 이렇게 뜨면서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인바이트라고 있습니다. 인바이트라고 해서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이 방이 며칠 동안 오픈될 것인가 그 기한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바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서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고요. 혹은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그냥 난 이 사이트의 주소 여기에 있는 이 게더타운 링크 자체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링크로 접속하게 초대하게 하겠다 할 때는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링크 주소가 입력이 됐고 이제 카피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상대방에게 붙여넣기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메뉴들은 이제 설정, 그리고 뭐 제작하는 거, 그리고 날짜 캘린더 기능, 그리고 채팅 기능,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자, 지금 제가 방금 이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유저와 스페이스, 사용자와 공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저를 누르시면 내가 사용하는 어떤 속성들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오디오 레벨은 아시겠죠? 이렇게 오디오 볼륨, 음량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오디오를 껐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오디오를 키시면 음량을 어느 정도 볼륨으로 키울 것인가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Use Smart Zoom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이 뭐냐, Use Smart Zoom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얘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끈과 동시에 밑에 매뉴얼 캔버스 줌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타임라인처럼 표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바탕에 보는 이 화면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난 이게 너무 커. 그러면 줄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줄어듭니다. 더 줄이고. 그럼 너무 작아. 난 조금 더 크게 키워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저는 100의 비율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 리스폰 버튼, 아까 제일 첫 번째 위치로 돌아가는 버튼이 여기 또 있네요. 그리고 사인 아웃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갈 수도 있다, 방을 나갈 수도 있다 라는 것과, 그 옆에 스페이스 메뉴를 한번 이번에 볼게요. 스페이스 메뉴는 이제 공간에 대한 설정적인 부분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페이스의 어떤 참조 부분,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사이즈 스페이스, 그리고 스페이스 액세스 접근하는 방법, 여기서 유저 룰스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여기 중요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글로벌 빌드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뚝딱뚝딱 아무거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공간이 굉장히 어지럽혀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스페이스에서 유저 룰즈에 들어가셔서 글로벌 빌드를 이렇게 꺼버리시면 내가 만든 오브젝트 외에는 아무도 컨텐츠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만들어진 그대로 다른 사용자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요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빌드라는 망치가 있어요. 뭔가 만드는 것 같다, 그죠? 이걸 눌러보시면 간단하게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책상, 의자, 그리고 이 화이트보드 등 필요한 것들 몇 가지의 오브젝트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자, 오브젝트를 클릭하셔서 내가 여기 콩 찍으면 이렇게 요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아까 뭘 했다 그랬죠? 여기에서 스페이스에서 유저 룰즈에서 여기에서 글로벌 빌드를 끄시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작성을 못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만든 자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오브젝트, 피커, 업로드 이미지, 에디트 인 맵메이커라는 크게 세 가지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들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업로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다른 데서 가져온 디자인을 여기에다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에디트 인 맵메이커는 나중에 이 공간을 처음부터 뚝딱뚝딱 만들어보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건 차근차근 뒤에서 해보기로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채팅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nearby, everyone, 모두에게 채팅.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다른 사용자들이 쭉 들어와 있다면 제가 그 사용자를 선택해서 바로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포도 표시, 파란색의 포도 같은 게 있죠. 이게 이 게더타운의 홈으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 그 홈이 있고요. 업그레이드 스페이스, 인바이트 피플, 어드민 콘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홈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 하나의 공간을, 이 이기전 클래스룸이란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눌러서 또 공간을 만들고 또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가 점점 꽉꽉꽉꽉 차서 공간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간을 서치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간에 들어가고 싶으실 때는 이 공간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들어가는 표시가 뜨죠. 이걸 누르시면 다시 그 공간으로 들어가집니다. 항상 들어갈 때는 내가 이 캐릭터를 어떤 모양으로 들어갈 것인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안에 컨텐츠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맵 자체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까 보셨던 맵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공간 자체를 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공간과 별도로 이 맵메이커는 새로운 탭이 열려서 또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Edit in 맵메이커 이 세 번째 버튼은 요 뚝딱뚝딱 망치 버튼, 빌드 버튼을 누르시면 생깁니다. 다시요. 빌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에디터 메뉴 중에서 이렇게 생기는데 이 중에서 Edit in 맵메이커를 누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단에 지금 보셨죠? 기존에 있던 내 화면이 이거였어요. 제가 지금 방금 여기서 이걸 눌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누른과 동시에 바로 옆에 새로운 맵메이커라는 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격자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네. 이 게더타운은 하나의 픽셀, 가로 세로 32의 픽셀을 가진 하나의 정사각형의, 그래서 이 픽셀 한 개를 구조로 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맵메이커에서 지금 이 공간이 아까 보셨던 이 공간을 지도화한 거죠. 아까 내가 경험했던 그 공간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낯설지만 자세히 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화면을 두 개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그림과 자,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자, 이 그림과 자, 아시겠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맵메이커는 이 작은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그림을 놓고 책상을 놓고 우리가 의자를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간을 체험할 때는 이 맵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오브젝트 요소들의 디자인적인 면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간을 꾸미는데 여기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화면을 끼워 볼게요. 자, 확대 버튼 누르시고요. 옆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잘렸잖아요. 어떻게 가느냐? 손바닥 표시를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옮겨집니다. 자, 여기 하단에 있는 메뉴는 지금 방금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기는 돌리는 거, 이건 재실행 하는 거고요. 이 손바닥은 옮기는 거. 마우스,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위에 거 셀렉트는 무엇이냐? 화살표는 말 그대로 지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이 화이트보드가 지정이 돼요. 의자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탬프는 어떤 오브젝트인지 선택을 하고 여기에 콩 찍으면 도장 찍히듯이 그 오브젝트가 찍히는 겁니다. 해볼까요? 제가 이 꽃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탬프 기능을 찍은 상태로 꽁꽁꽁꽁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찍힙니다. 그럼 그 밑에 게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를 누르시고 다시 찍은 애들을 콩콩콩 하면 지워지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누른 상태에서 상단의 메뉴 중에 오브젝트를 누른 상태에서 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움직이게 하거나 오브젝트를 생성시키거나 오브젝트를 지우거나 하는 세 가지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옆에 타일 이펙트를 누르시면 이번에는 타일을
제어를 할 수가 있으세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 타일을 지정하는 거고요. 이 스탬프를 누르시면 타일을 콩콩 찍는 거고요. 지우개를 누르시면 타일을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타일은 타일대로,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대로 이 세모, 도장, 스탬프, 지우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꾸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타일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타일에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 벽체와 바닥은 벽을 꾸미거나 바닥을 꾸밀 때 사용을 합니다. 어떤 변화든지 내가 한 개라도 바꾸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는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고 아까 옆에 있던 그 화면으로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브젝트를 눌러보시고 이제 제가 한번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도장을 가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오브젝트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오브젝트의 속성을 결정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상단에 오브젝트, 오브젝트 디테일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서 쓰거나 자주 쓰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More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더 많은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짠!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왔는데요. 여기 좌측에 있는 것들이 오브젝트를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를 데코할 때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할 때 쓰는 오브젝트들, 뭐 퍼니처, 가구 오브젝트들, 그리고 게임 관련 오브젝트들 이렇게 오브젝트를 카테고리별로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C5를 하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C5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찾아야 돼요.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C5를 하신 상태에서 여기서 COMPUTER 이라고 치시면 컴퓨터와 관련된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가구에 들어가서 COMPUTER 치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지? 내가 오브젝트를 C5로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COMPUTER 해서 책상 컴퓨터 모니터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어떤 속성들을 여기서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으세요. 이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요소를 주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인베디드 웹사이트도 넣을 수 있고요. 이미지도 여기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비디오도 넣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에서 이제 아무 기능도 안 넣겠다. 혹은 뭐 방향을 좀 바꾸겠다. 나는 이쪽 편에서 보는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하시면 지금 내 스탬프에는 지금 이 모니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퉁 찍으시면 이렇게 해서 도장이 찍힙니다. 지우고 싶다. 오브젝트 눌린 상태에서 이레이저 누르시고 가서 퉁 지우면 오브젝트가 지워집니다. 다시 찍고 싶다. 도장 누르시고 이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콩 찍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오브젝트 요소들은 여기 가셔가지고 옵션을 누르셔서 이미지를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디테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인 타일 이펙트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 타일 이펙트는 크게 여기 좌측에 있는 거 요걸 보시면 되세요. 임파서블과 스펀, 그리고 포탈, 프라이빗 에리아, 요 스포트라이트 크게 요 5가지가 메인인데요. 게더타운에서 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먼저 임파서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임파서블은 이제 X 표시를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못 지나가는 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내가 이렇게 칠해 놓으면 그 자리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을 눌렀더니 빨간색들이 쫙 나왔죠. 이게 바로 그 임파서블 벽체로 선택된 애들이에요. 자, 제가 추가해 볼게요. 뚱땅땅땅 이렇게 했더니 벽이 더 이제 입구가 더 좁아졌어요. 그죠? 자, 지우고 싶을 때는 지우개 선택하시고 방금 선택한 거 지우고 또
며칠 전에 선택한 건데도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없애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벽은 막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빨간색 타일은 임파서블 못 지나가게 하는 효과다. 자, 제가 다시 이렇게 정말 못 지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막았습니다. 제가 이 벽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할 때는 이 앞 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점. 뭘 해야 된다? 저장을 해야 된다. 저장 안 하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자, 저장을 누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원래 봤던 그 여기 공간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틀림없이 이 벽에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일로만 해놨기 때문에 디자인은 하나도 반응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전 지나가지 못해요. 네, 지금 타일에만 효과를 줬고 오브젝트는 아무런 것도 여기다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에서 여기 나와 있는 화분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콩콩콩 여기에다 막힌 공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화분을 넣었어요. 그리고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여기 공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방금 제가 넣은 오브젝트들이 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역시 어디로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그 오브젝트도 지우고 막힌 공간도 다시 뚫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에 이레이저로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레이저를 누르신 다음 이 객체를 지우고요. 이 타일은 타일을 선택한 다음 지우개를 누르셔야지 타일이 지워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타일까지 지우시고 다음 반드시 저장. 그리고 옆 공간에 가시면 금방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맵메이커에서 못 지나가게 하는 타일의 효과를 가진 임파서블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스판을 한번 해볼게요. 스판은 아까 리스판 기억나세요? 여기에서 이걸 누르시고 리스판 하면 내가 처음 왔던 자리에 돌아왔죠. 이렇게 어떤 지점, 제일 처음에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지점을 스판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건 리스판이니까 처음 위치로 가는 거고요. 얘는 그냥 딱 그 첫 지점을 선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요 공간에 지금 연두색 보이세요? 이게 이 스판이랑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스판의 기능을 한 타일을 연두색으로 봅니다. 도장을 찍고 난 처음에 이 방 딱 들어왔을 때 여기였으면 좋겠어. 여러 명이 들어왔을 때를 위해서 이렇게 꽉 채워준다면 사람이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입장자에 따라서 랜덤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지점은 이 한 공간에 반드시 한 개 이상 지정이 되어야지 공간 구성에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스판은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하시다가 이걸 모르고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려고 하면 에러 팝업 메시지가 뜨면서 스판 지점이 없다고 빨리 한 개 찍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 경우를 꼭 한 번은 만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판은 내가 가는 지점을 얘기를 하고 타이틀 아이디도 정해줄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굳이 안 정해도 돼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포탈입니다. 포탈은 뭐냐? 여기 문 같죠? 네, 이게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자, 파란색 블록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누르면 이런 팝업창이 뜨면서 포탈의 타입을 고르세요 해요. 그러면 나는 다른 방으로 갈 거다. 아니면 나는 완전히 다른 게더타운 링크로 가겠다. 공간으로 가겠다. 하면 이걸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주소를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방이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을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룸즈를 눌러보십니다. 그러면 밑에 Create a New Room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내가 이제 원하는 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뷰 룸 이렇게 뷰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너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니? 라고 물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셨던 여러분들 템플릿. 저가 지금 이 템플릿에서 수업 클래스룸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템플릿에서 고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공간으로 가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우리 크리에이터 블랭크룸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모노종이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만들 때 이 바닥 도면 자체를 JPG나 이미지로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포토샵 같은 데서 바닥 작업을 하셨다. 그럼 그런 것들이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draw on your background 하면 여기서 직접 그릴 거냐 하면 이 타일 효과로 해서 바닥을 그리면 되고요. 업로드 할 것이냐 저는 업로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공간에서 미로라는 지도를 불러볼게요. 이렇게 미러라는 지도를 불러서 미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뉴룸을 누르시면 미로 공간, 다시 원래 있던 집은 이 집 표시입니다. 클래스룸 스몰을 누르시면 아까 그 공간. 나는 지금 미러를 만들었어요. 클래스룸 스몰로 가요. 두 개의 공간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디로? 이 출입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출입구로 나가는 지점을 콕 찍어주는 게 아까 타일 이펙트에서 포탈이었습니다. 포탈, 문 표시. 자, 그러면 나는 이 문을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죠? 스탬프를 누르고 이 문을 콩 찍었을 때 포탈의 어룸인데 나는 뉴룸, 아까 미로 도면을 띄운 뉴룸으로 가겠다. 뉴룸 선택하시면 바로 이 룸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네모가 따라다녀요. 너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어디에서 시작할래?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저는 화살표 여기에서 시작할 거야. 툭 치면 다시 원래 방으로 갑니다. 이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여러 명이서 막 동시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점을 하나 더 찍어줄래? 포털 누르신 상태 그대로 해서 이 스탬프 도장 찍힌 상태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옆자리로 쿵 찔러주면 이번에 방 어디로 갈 건데 저는 포탈 to a room 눌러서 new room, 미로 있는 룸으로 갈 거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어느 지점? 나 여기 들어오게 할래? 콩 찍으면 내가 여기 두 개 찍은 포탈이 각각 다른 방에 콕콕 찍힌 지점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탈은 받듯이 나가는 문과 거기 그 방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그 스폰 지점 두 개가 한 쌍입니다. 나가는 문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위치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 이 네모 없어지게 하려면 화살표를 누르시면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포탈까지 찍어주면 전 이제 포탈이 제대로 형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세이브 누르시고 여기 보세요. Please add at least one spawn title without an ID new room. new room에 지금 스판 딱 들어가자마자 찍히는 그 타이틀에 그 이펙트 효과가 하나도 지정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지정하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러예요. 자, 고백 누르시고 뉴룸에 가래요. 뉴룸에 가서 난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지점을 찍어줘야 돼요. 타이틀 이펙트죠? 타이틀 이펙트 누르시고 뭐죠? 스판을 찍으십니다. 스판을 누르신 다음에 난 이 방 들어오자마자 여기였으면 좋겠어. 이 방 들어오자마자 여기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 군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지점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그 포탈 할 때 찍어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포탈에서 찍어준 것은 아까 이 방에서 나갔을 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위치고요. 지금 이 뉴룸에서 이펙트 효과에서 스폰은
내가 그냥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포탈이 아니라 그냥 처음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지점이 하나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준 겁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누르면 아까 그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잘 반영됐는지 클래스룸 스몰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는 다른 방에 가고 싶어.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문에다가 그 포탈을 찍었죠. 자, 이렇게 했더니 바로 포탈로 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방을 이렇게 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나가는 지점에서 포탈을 또 찍어줘야겠죠. 어디로? 아까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왜냐하면 찍어주지 않으면 저는 이 방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갇혀있어요. 어디도 출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맵메이커로 가서 뉴룸에 들어가셔서 나는 이 출구로 나갔을 때 아까 클래스룸 다시 이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 라는 걸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뉴룸에 가셔서 뭐를 해야 될까요? 예, 타일의 효과니까 타일 이펙트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줄 거죠? 포털의 효과를 줄 거죠. 포털을 클릭하신 다음 여기에서 스탬프를 찍으시고 나는 욜로에서 나가는 방이 포털 뉴룸에서 클래스룸으로 갈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오자마자 입장하는 위치는 난 이번에는 여기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또 여기로 나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 방에서 요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찍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위치는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자, 어디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방에서 제가 아까 1위로 들어왔잖아요. 나가볼게요. 정말 아까 그 방으로 다시 나가지나 바로 이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포탈 타일 효과입니다. 자, 그럼 프라이빗 에리아와 스포트라이트는 뭐냐? 프라이빗 에리아는 아까 이 클래스룸에 혹시 보셨을까요? 여기 이 공간이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뉘어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타일 효과를 누르셔야지 이게 나옵니다. 자, 프라이빗 에리아 보시면 타일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분홍색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분홍색 블록들이 바로 이 프라이빗 에리아, 즉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외의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줌에서 보면 소외의실을 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숫자가 있습니다. 타일에. 그죠? 자, 1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은 이 1이라는 타입의 사람들끼리 서로 1 타입 위에 올라간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거, 2는 2끼리 소통, 3은 3끼리 소통, 이렇게 같은 번호끼리 소통이 돼요. 서로 말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설정해주고 지역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 보신 프라이빗 에리아에서 에리아 아이디가 있죠. 여기서 1을 찍어보세요. 1을 찍으면 제가 여기 이 공간에서 나는 딱 찍으시면 이 1조에서 들리는 얘기를 저는 이 타일에 가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2를 콩 찍으시면 이 2조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내용을 저는 이 타일에 올라가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3으로 바꾸시면 마찬가지로 3 누르시면 이 타일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3조끼리 이야기하는 공간을 서로 붙어있지 않아도 같은 번호끼리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할 때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1조로 가세요. 2조 공간으로 가세요. 3조 공간으로 가세요. 해서 팀별들끼리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선생님은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그 각 조별 공간의 타일에 올라서서 그 조들이 이야기하는 걸 경청할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프라이빗 에리아는 그 타일에 어떤 국한된 특성을 부여를 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스포트라이트는 무엇이냐 하면, 자, 스포트라이트는 노란색이에요. 지금 노란색 버튼 여기 확장기 표시 보이세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공간에 가서 내가 서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다 큰 확장기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모두에게 방송하기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요 존에 들어서시면 확장기 기능을 이용해서 모두에게 방송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발표자 권한을 주고 싶으실 때는 이 공간에 올라서서 발표를 하게 하시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타일엔 5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맵메이커의 충분한 기능들은 다 보셨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벽체 세우고 이런 것들만 더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자, 일단 세이브를 하고 제가 요 미로에 가서 여러분들께 요 벽 막는 거 한번 해보도록 미션을 드릴게요. 이 벽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이 미로방에 갔을 때, 자, 제가 미로인데 미로가 막혀 있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벽을 막아야 돼요. 벽을 막고자 합니다. 자, 이 벽을 막을 때 우린 어떤 효과를 주면 될까요? 맞습니다. 타일 이펙트에 가셔서 어느 걸까요? 네, 임파서블에 가셔서 도장 찍기로 이 벽을 이렇게 막으시면 되겠죠. 네, 지금 막 삐뚤삐뚤 제대로 안 된 거는 이따가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막으시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이탈이 심하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이 파일을 공유해 주신 분은 그 구글 이노베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준 코치님께서 이걸 제작을 해주셔서 제가 공유를 받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요 자료를 공유해도 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때는 지우개 표시 누르시고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보안이 됐는데 뭘 해야 된다? 세이브, 저장을 하셔요. 그리고 저장하신 다음에 자, 이제 방으로 가볼게요. 과연 제가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갑니다. 이런, 제가 이제 미로를 찾아야지 저 탈출구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재미난 구성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맵메이커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공간 하나 정도는 만드시고,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시는 포탈 기능을 쓰셔서 재미있는 공간 구성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요한 기능들은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만들기와 바닥 벽 만들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베타 버전인 월 앤 플로우 요 버튼은 아까 이런 제가 템플릿을 가져온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바닥 이미지가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로 만든 이 뉴룸 공간에서는 이걸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가 지워진다는, 배경 이미지가 지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선 배경 이미지가 크게 상관없으니 컨티뉴를 하시면 이렇게 공간이 지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월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타입의 월을 할 거냐? 자, 요런 타입의 월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그 도면이 없는 상태지만 이렇게 하시면 벽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스타일의 벽이 두껍다 그죠? 그래서 지우개 했는데 여기를 지워줘야 돼. 이렇게 해서 벽체 구성을 할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벽을 꾸미는 거고요. 바닥의 효과는 바닥 도면에 바닥을 이렇게 꾸며주고 싶을 때 선택하시고 바닥을 이렇게 너무 어둡다 그죠? 이렇게 바닥을 밝게 하고자 하실 때 그럴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도면을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꾸며주실 수가 있으세요. 색깔이 노르스름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 색으로 한번 깔아볼게요. 네, 이 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벽체를 다시 이걸로 마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가 되어 있네요. 자, 벽체 이렇게, 벽체 이렇게. 자, 아까와 다른 느낌의 미로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벽을 꾸미고 잘못 꾸며진 부분은 지우고 어디 지워야 됐죠? 이거였나?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공간을 꾸민 다음에 이 벽의 효과, 이게 더원을 누르셔야 됩니다. 더원을 누르시고 자, 타일 이펙트에 가셔서 막혀있는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세이브해서 공간을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 저 벽이 어떤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도면의 느낌과 좀 다른 느낌이죠. 네, 이 지금 안 돼 있는 벽이 안 돼 있는 쪽은 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른 느낌, 다른 디자인으로 네, 이렇게 연출을, 공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바닥까지 이제 다 알려드렸고요. 게더타운은 이 정도로 하셔서 이제 충분히 공간을 꾸미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초대하기겠죠. 그래서 여기 공간을 누르셔서 인바이트 피플 초대하시는데 링크로 초대하신다는 점,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방을 이제 종료를 하고 싶을 때 설정을 누르시고 이 스페이스에서 이제 스페이스를 종료를 하실 때 스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 액세스 접근 방법을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이게 셧다운 스페이스 공간 자체를 종료를 하는 것과 아예 삭제하는 게 있는데요. 셧다운은 공간을 종료하는 걸 말하고요. 요거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가 링크가 있어도 못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공간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홈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게더타운 홈으로 가서요. 여기 제가 지금 꾸민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오늘 작업했다는 얘기고요. 이름은 요거고 요런 디자인이다 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3선이 보입니다. 3점이 보이시죠? 요걸 눌러보시면 매니지 스페이스가 나와요. 매니지 스페이스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셧다운 or 딜리트 이 방을 이기정 클래스룸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셧다운 하실 수도 있고 딜리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제 삭제가 되신다는 거, 이 두 가지 기능을 여기에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고투 스페이스, 이 게더타운 스페이스로 돌아가는 건 여기 3줄 메뉴 누르시면 고투 스페이스 누르시면 제가 이제 그 사용자가 보는 환경으로 갈 수가 있으세요. 이제 만약에 지금 제가 나와서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바타를 새로 세팅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혹시나 창이 닫혔거나 했을 땐 여기에서 요 3개 버튼 3선 누르시고 고투 스페이스를 하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그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만의 아지트는 충분히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모질라 허브입니다. 모질라 허브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게더타운과는 좀 다른 느낌이세요. 게더타운이 2D 공간의 플랫폼이라면 이 모질라 허브는 3D 공간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 노트북 사양에 따라서 이 모질라 허브가 가끔 잘 구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그래픽 사양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줌이나 다른 리소스를 많이 잡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같이 이걸 돌린다면 좀 버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질라 허브를 하실 때는 다른 것들은 조금 닫아 놓으시고 얘를 쓰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질라 허브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모질라 허브 사이트의 주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모질라 허브는 크롬 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금방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모질라 허브라고 뜹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우측 상단에 사인인, 사인업이 나오죠. 네, 그것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컨펌 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지메일 주소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지메일 주소로 이렇게 요런 Your Hubs Sign In Link라는 제목의 메일이 갈 거예요. 그 메일을 받으시고 클릭을 하시면 확인 링크가 전송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메일로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세요. 그래서 로그인 상태가 되면 이렇게 사인아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로그인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Create Room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이걸 누르시면 바로 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방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방에 접속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바타를 설정하시고 이제 마이크나 화면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입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셋업하시는 거는 이런 화면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는데 영문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체인지 아바타를 누르시면 다른 아바타 모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를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방 만들기를 해서 직접 들어가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3D의 어떤 공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게더타운에서 화살표로 움직이시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긴 한데 이제 3D 공간이다 보니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으시고 제어하는 게 그만큼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손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좋아집니다. 자,
움직임은 화살표 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의 알파벳 WASD 키를 누르셔도 이동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오른쪽 왼쪽으로 내가 고개를 돌리는 듯한 느낌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생기거든요. 그 지점으로 텔레포트 하는 기능, 즉 홍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지점으로 번쩍하고 이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움직임 제어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을 탐색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사인인을 하고요. 클릭 크리에이트 룸으로 누르시면 자, 이렇게 모질라 허브의 첫 화면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에서 조인 룸을 누르시면 내가 아바타 이름은 ARCNG로 들어가고 아바타 캐릭터는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아바타를 볼 거야. 네, 그러면 다른 모양들을 요거를 상단에 요런 것들을 눌러보시고 해서 원하시는 걸로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요런 모양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Accept를 누르시면 이제 마이크는 끄고 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소리와 함께 내가 입장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방향키를 통해서 앞으로 가면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요. 왼쪽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약간 위쪽을 향해서 돌리면 하늘을 보고요. 아래쪽을 향해서 돌리면 바닥을 보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시야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어지럽죠? 네, 그래서 가급적 이동하고 조금씩 움직이고,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시면 천천히 여러분들도 쉽게 제어가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뒤로 돌아볼까요? 돌아서 다시 계단을 내려가 볼게요. 네, 굉장히 입체적이죠? 네, 여러분들이 아까 게더타운의 어떤 2D에서 아기자기한 맛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시야가 탁 트인 듯한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탐색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작게 화면에 안내 설명이 있죠.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 이 공간은 여기에 초기화되어 있는 거고요. 이 방에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어떤 걸 누르면 될까요? 네,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하단에 메뉴 중에 제일 좌측 인바이트 편지 표시가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게더타운과 다르게 모질라 허브는 내가 만든 것을 따로 저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계정에다가 이 한번 만들어진 링크는 계속 가는데 문제는 내 계정에 로그인 했을 때 따로 저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인바이트의 카피라고 지금 이 방의 주소를 복사를 해 놓으시거나 혹은 즐겨찾기를 해 놓으신다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다시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그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어떤 방을. 근데 그 방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카피를 해서 내가 이 링크 주소를 알고 있던지 아니면 이 방을 즐겨찾기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로그인 할 때마다 즐겨찾기에 돼 있는 방으로 들어오든지 즐겨찾기 하는 방법을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인바이트는 그런 목적, 남을 초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공간을 내가 저장하기 위한 목적, 다시 찾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시면 링크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밑에 거는 내가 허브 링크로 들어올 때 어떤 코드를 입력하느냐, 그래서 그 코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인베드 할 때 이제 이 주소를 인베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드 주소를 카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의 항목으로 초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옆에 보시면 리브는 방 나가는 거겠죠? 그 옆에 모어 3점을 눌러보시면 되세요. 모어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방에 관련된 속성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여기 페이버리트 룸, 페이버리트 룸즈도 있고요. 목록을 볼 수 있는 즐겨찾기 있는 방들의 목록. 요거는 이 방을 즐겨찾기 하는 겁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별이 까만색으로 바뀌고 저는 벌써 이미 이 방을 페이버리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언페이버리트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페이버릿이 되고 토글 버튼처럼 온오프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위에 사인아웃은 마찬가지로 리브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고 크리에이트 룸 하면 여기서 이제 새로 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체인지 네임은 아바타의 어떤 설정을 변경하는 거. 페이버릿 룸은 내가 이제 지금 페이버릿 해놓은 방들 보는 것. 자, 프리퍼런스가 참 좋은데 이걸 눌러보시면 지금 이 방에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디온을 누르시면 음량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사운드 이펙트 같은 걸 효과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컨트롤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이 컨트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무브먼트, 속도, 뭐 터치 스크린 하는 속도, 이건 터치 스크린들이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로 할 때겠죠. 그리고 무브먼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로테이션 퍼스널, 내가 움직일 때마다 속도가 너무 빨라, 도는 속도가. 그래서 좀 줄이고 싶어, 천천히 움직이고 싶어 하실 때는 이 속도를 떨어뜨리면 되고, 이 무브먼트 스피드, 너무 빨리 움직여, 내가 앞으로 화살 버튼을 눌렀더니 너무 앞으로 빨리 가서 멀미가 나 할 때는 이거를 낮추시면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컨트롤, 마이크 기능까지 기본적인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었습니다. 자, 다시 3점을 눌러볼게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세팅하신 건 바로 이 톱니바퀴가 있는 프리퍼런스고요. 그 밑에 있는 룸 인포 앤 세팅을 눌러볼까요? 룸 인포 말 그대로 이 방의 정보입니다. 이 방의 이름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템플릿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파란색 버튼 체인지 씬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내 배경을 다른 타입의 배경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공간을 선택을 하나 해보시면 이제 되게 많죠. 여기에서 으시시한 분위기도 있고요. 우주 분위기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 숲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공간을 선택해 볼까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공간은 앞에 있는 갤러리룸 같은 거였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걸로 해보고 싶은데,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체인지 씬을 했고요. 네, 방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에디트 보이시죠? 에디트를 누르시면 이 룸의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정수 룸 이렇게 룸 설명도 넣으실 수 있고요. 룸 사이즈는 24명이 들어올 수 있다. 모질라 허브도 25명까지 무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오면 이제 아무래도 무거워져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는 쉐어 링크 타입으로 하겠다라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어플라이를 하시면 이제 세팅이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 정보를 바꾸면서 씬까지도 바꿀 수 있었고요. 그 밑에 3점 다시 눌러보시면 뭐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방을 닫는 것 그리고 뭐 커뮤니티나 이런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방 안에서 뭘 하느냐, 그냥 돌아다니는 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띄울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요 메뉴들이 주요 메인 메뉴인데요. 여기서 보이스 요 버튼 누르시면 이제 마이크가 음소거 됐다가 다시 마이크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 옆에 쉐어는 우리 줌에서 화면 공유 기능, 아까 게더타운에서도 화면 공유가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 공유 기능인데 카메라를 켜면 카메라가 켜지고요. 이제 스크린을 켜시면 이제 화면을 켜실 수 있는 오디오까지 같이. 그래서 이 안에서 수업도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리액트는 뭐냐? 아까 우리 게더타운에서도 숫자 1, 2, 3, 4, 5, 6, 7, 8, 9 나오면은 나의 감정을 표시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여기 리액트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번호에 있는 키보드에 있는 번호를 누르셔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모티콘이 뜹니다. 그리고 채팅 기능도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했는 게 요거죠. 제가 사진을 올릴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플레이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펜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카메라 기능을 띄울 수도 있고 GIF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 3D 모델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아바타를 다시 변경, 이 배경화면을 변경, 그리고 업로드 이렇게 버튼들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얘네들 가지고 이 안에 공간을 우리가 더 채울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뭐 씬이나 아바타는 아까 해보셨으니까 아실 테고요. 3D 모델은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3D 모델들을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하면 방금 봤던 그 컴퓨터의 사진이 그대로 이 3D가 그대로 이렇게 불러들여와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GIF 파일 한번 불러올까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다양한 GIF들이 이렇게 바로 화면에다가 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위치를 옮기시는 거는 이렇게 내가 얘를 마우스로 갖다 댄 상태에서 키보드 그 왼쪽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뒤로 가고 싶거나 앞으로 가고 싶을 때는 방향키로 제어를 하시면 이 이미지를 움직이게 할 수가 있으세요. 자, 다시 한번요. 이미지 위에 파란색 점이 생기게 마우스를 컷을 갖다 대신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느끼셨겠는데요. 여기 제가 갖다 대니까 재생 정지 버튼 이런 게 뜨죠. 그리고 여기에 음량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얘를 없애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갖다 댄 상태에서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있는. 그러면 분홍색 메뉴들이 생깁니다. 이 P는 뭐냐? 고정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밑에 요거는 돋보기는 확 크게 보는 거, 요거는 사이즈 키우는 거, 그리고 얘는 회전하는 거. 네. 그리고 플로어는 복사하는 거, 요 쓰레기통 버리는 거, 요거는 링크 자체를 만드는 거, 요거 자세히 보는 거, 요거 개체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을 때는 요 쓰레기통 표시를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는 뭘로 불러오는데 하신 플레이스를 다시 누르시고 업로드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때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뿐만 아니라 링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면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도 여기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 여기 클릭 표시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KT 서포터즈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크리에이티브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제가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워서 화질이 지금 떨어지네요. 여기 공간이 되게 큰가 봅니다. 그래서 이 벽에다가 붙일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죠. 이걸 여기 갈색 나무 벽에다가 붙여볼게요. 다시 그림 앞으로 와서 마우스를 올리면 파란색 동그라미로 변했을 때 얘를 가지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조금씩 벽 쪽으로 밀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뒤에 파란색 테두리가 생겼어요. 이 말인즉슨 이 벽에 갤러리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벽에다가 붙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까이 이렇게 밀면은 자동으로 이미지가 이 안에 슝 들어가십니다. 그때 탁 놓으면 이렇게 벽에 이미지가 붙습니다. 아, 이 화질이 좀 떨어지네요. 그죠? 네. 그래서 화질이 좀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붙이면 굉장히 좋은 갤러리처럼 그렇게 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벽에 갤러리처럼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모든 벽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벽들 기능이 많이 되어 있는 갤러리형 타입의 어떤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면, 배경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 벽에 이런 블랙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벽 말고는 크게 들어가 있는 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들이 많은 공간이어서.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텐츠도 붙여 넣을 수 있고, 여기에 유튜브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제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영상도 틀어줄 수가 있다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한 기능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룸 체인지 씬 바꾸는 거, 배경 바꾸는 거 알려드렸고, 배경을 바꿔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브 주소를 미리 복사해 놓든지 혹은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작업을 하다가 보면 내가 되돌아가고 싶어서 작업 되돌리기를 하기 위해서 스트롤 Z 버튼 단축키를 누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여기 모질라 허브에서는 스트롤 Z를 눌렀더니 렉이 발생해서 갑자기 방이 닫히는 대참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스트롤 Z 누르지 마시라고요. 특히 포토샵 작업하신 분들은 이게 자주 누르시기, 습관적으로 누르시게 되세요. 그때 누르시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작업을 하고 조금 저장이 됐을 때는 즐겨찾기나 이런 미리 복사를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벽에 걸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오브젝트를 내가 이 상태에서 방을 리브, 나가기를 해버리시면 이 오브젝트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핀으로 고정을 하시면 방을 나갔다가 들어와도 이게 걸려 있어요. 즉, 여기 방에서 띄운 컨텐츠들을 내가 보관을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핀으로 고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마우스에 갖다 대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메뉴들이 생겨요. 여기에서 한 번 누르면 핀, 한 번 누르면 언핀이 됩니다. 언핀이 됐다는 말은 이 블록 명령이 보인다는 건 이미 얘가 핀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해제, 누르면 핀 고정, 이렇게 핀을 고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얘를 핀을 고정을 해놔야지만이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이 이미지가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질라 허브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공간을 꾸미고 학생들이나 지인들을 초대를 해서 재밌는 활동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그런 3D 가상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사실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딱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얘가 메타버스냐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줌이라는 플랫폼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적인 협업을 해야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수업이나 그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재미있게 구축을 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마치고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